안녕하십니까, 보상입니다. 어제 비가 많이 내렸는데 여러분들 비 피해 없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비 피해 없이 무사히 장마철 잘 지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묘지 관련돼 갖고 또 전문적으로 잘 또 업무를 수행하시고 계시는 저희가 김진광 행정사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진광 행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저희가 토지 보상을 받다 보면 묘지 관련된 또 이야기들이나 분쟁거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묘지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자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먼저 우리 행정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뭐죠? 타인의 토지 위에 예. 있는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일종의 물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묘의 봉분을 예. 하나의 등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건과 동일하게 하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예. 내가 산을 샀어요. 예. 근데 거기 묘지가 있어. 근데 저희 가족의 묘지가 아니라 모르는 분들의 묘지예요. 네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그 산을 사기 전에 네. 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셨어야 돼요. 매도인에게 네. 저 묘가 있는 걸 어떻게 해줄 거냐, 묘를 이전해 주겠다라는 그 약정 특약을 누셔야 돼요. 반드시. 묘를 함부로 팔 수가 없거든요. 되게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는 먼저 사전적인 조치라면 예. 샀는데 묘지가 있어요. 근데 예. 제가 이제 개발 행위라든가 뭔가를 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이 묘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유연교모, 말 그대로 주인이 있는 묘가 예. 있고 무연고묘, 말 예. 그대로 주인이 없는 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무연고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차 예. 시나 중앙지나 지방지에 네. 1차적으로 공고를 내고요. 네. 그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2차 공고를 냅니다. 네. 그래서 그 60일을 또 지나고 그래서 100일이라는 시간을 주어집니다. 그 후에 이제 나는 이렇게 해서 노력을 했고 공고된 서류를 들고 그 관할 지역에 묘 관련된 담당 해당 공무원한테 가서 개정 허가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허가증을 주고 그 다음에 개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의 묘를 납골묘를 하나요? 뭐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거는 개장을 한 후에 네. 10년간 보관하는 장소에 예. 보관을 하셔야 돼요. 오. 보관을 안 하고 그냥 처리가 되면 네. 그것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 그렇죠. 예. 연고가 있다 이거죠? 네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토지 소유자가 그 네. 땅을 이제 팔 목적이 있는데 묘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 경우 네. 거의 이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네. 이럴 경우에는 협의를 보고 그 묘를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서 개장을 하는 것이 가장 원칙인데 네. 대부분이 거기서 승낙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협의가 1차고요. 네. 2차적으로 보면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토지 소유자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했거나 네. 그 다음에 분묘를 설치한 지 20년이 미만이거나 그 다음에 20년이 지났어도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한 경우라면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내 토지주는 분묘 개장이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그거를 개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게 문제죠. 그 전권은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한 뭐 지료 청구나 이런 거는 가능한가요? 예,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요. 네. 작년에 그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 2021년 5월 27일에 네. 자기 소유의 토지를 처분을 하면서 네. 어떤 특약으로 그 묘를 이전해주겠다라는 특약이 없으면 그대로 양도한다고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네. 그렇게 되면 받는 입장에서는 분묘기지권 때문에 이제 재산의 토지의 가치가 하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뭐랬냐면 그 양도한 순간부터 네. 사용료를 내라고 이제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어떤 거냐면 옛날 30년째를 돌아가 보면 네. 본인의 토지에 이제 옆에 이웃집 사람이 할아버지 할머니 묘를 좀 쓰면 안 되겠냐라고 하면 그냥 써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지금 20년 30년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왔을 때 보면 자손들이 그 땅을 팔려고 하는데 그 묘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승낙을 해줬고 20년간 갔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묘를 팔 수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최근에 그런 분쟁 요소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럼 사용료라도 내라고 했지만 분묘기지권이 있다는 이유로 사용료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안 된다고 받지 말라고 했던 건데 작년에 2021년 이제 5월 27일에 요 판례가 나오면서
2년 이상의 치료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제 2년치 거를 내라고 한 500만 원이냐 600만 원이냐 내라고 하면 이제 당황해 하시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저번에 협의 때 묘 파달라고 했을 때 그때 금액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이제 되고 또 압박의 요소가 되는 거죠. 2년 동안 안 내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때서는 토지 소유자는 네. 그 묘를 개정할 수 있는 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정리 좀 한번 간단하게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런 분묘기지권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함부로 어떻게 처리할 수 없었는데 작년에 2021년도 5월 27일 기존에 분묘기지권이 있어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이제 사용료를 내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는 토지 소유자들과 분쟁 요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묘를 이제 개장하는 거에 있어서 좀 협의를 통해서 많이 이제 개장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많이 생기지 않겠냐라는 거에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분묘에 대한 보상과 분묘 기지권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주위에 찾아보면 이러한 문제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한번 가까운 지인들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김진강 행정사님께서 이렇게 좋은 정보 알려주셨고 김진강 행정사님의 또 마무리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묘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생기면 보상왕에게 문의하시면 김진강 행정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